저는 너와 나의 오늘 예술 같은 강화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와 나의 5분에서 경환 역할 맡은 배우 심현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현서는 상사에서 여러 번 관객들과 이미 만났고 개봉을 아마 올해 안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또 관객과 대화를 두 분 참여하시죠. 그간의 영화제에서의 관객들의 반응들, 영화 상영 때 분위기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어떤 기분들 드셨어요? 영화를 공개하는 건데 떨리는 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우연히 마주치시면 영화를 잘 봤다고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다들 상냥하신데 마차나 이런 데는 쉽지 않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너무 영화제 끝나고 항상 관객분들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보람차다. 저희 팀끼리 너무 열심히 재밌게 찍은 영화였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항상 다들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영화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감독에게 기술로 날아가는 법이죠. 개봉 때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영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이미 영화제에서 영화를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한 30, 40대 관객이 보는 이 영화에 대한 시각과 요즘에 딱 이 나이대를 통과하고 계실 분 영화를 보면 어떻게 감상이 조금 다르고 또 같은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저는 주인공과 비슷한 나이대 이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는데 2001년 대구 동성로에 나온 학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중심에 놓이죠. 개인적인 기억이 조금은 반영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영화를 일단은 짐작했는데 어느 감독이 실제로 이 당시의 시절과 본인 학창 시절이 조금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연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내를 맨 처음에 2001년에 대구 시내를 처음 가봤어요. 가족들이랑 인파가 너무 많아서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 명동처럼.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지하상가가 계약 문제로 서울 메트로랑 이제 소송 내지는 투쟁이 있었고 오래된 극장들이 철거된 시기였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영화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으로 영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의 시기와 같은 시기에 그곳을 방문했던 개인적인 인상 같은 것들이 조금 반영된 작품으로 일단은 이해를 했고요. 이게 2007년생에게는 어떤 풍경으로 보였을지가 정말 궁금한데 본인이 전혀 살아보지 못한 시간대의 풍경들이잖아요. 물론 지금의 학창 시절과 비슷한 면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 아니죠, 거의 7년, 2000년대니까 7년 전 배경이어서 사실 굉장히 막 괴리감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가 되게 다 비슷한지라 뭐 시험 볼 때 친구들이 준비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뭐 채점할 때 오늘 망했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수성구, 제가 대구를 처음 방문했었거든요. 이번 촬영을 하면서 새로운 지역에서 좀 그런 지역도 느껴볼 수 있었고 또 그때 나오는 노래라든지 영화도 제가 처음 봤던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서 그런 점에서 되게 새로운 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문화적인 코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를 강타했던 뭐 사회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엽기적인 그녀 같은 동시대 히트작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중심에 놓이는 일본 음악, 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신선하게 다가왔던 문화적인 혜택, 문화적인 장치는 무엇이었어요? 저는 사실 일본 음악 그 딥합 그 글로브 가수분들을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작품은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이 글러브 노래를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신선한 사운드가 있구나 되게 놀랐었던 것 같고 되게 촬영하면서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로는 또 차차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뒤로 조금 밀어두고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는 그때 시공간을 대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영화 안에서. 왜냐면 이게 프로덕션 상으로는 굉장한 좀 숙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언급하셨던 중앙 지하상가라거나 제일극장을 포함해서 그 입찰을 재현하는 일은 어떠셨어요? 그럼에도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이제 2001년에 배우를 재현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이제 예산이나 규모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01년을 다룬 영화인데 교실안이나 방화에서만 전개되는 그런 제약을 굳이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존재하는 장소, 뭐 예를 들면 동성로의 기념공원이나 그 놀이동산이 지금은 이월드인데 롯데광 타워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장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은 로고가 바뀌어서 CG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그 판들 같은 걸로 가리면서 요즘 느낌이 안 나도록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일 어려웠던 거는 지금이랑 예전이랑 전혀 변하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베스트인데 그런 장소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약간 바뀌어서 수정이 필요한 장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글을 쓸 때나 헌팅을 할 때나 실제 촬영에 들어갈 때나 아무래도 스태프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 느낌이 나도록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해서 안 그래도 프리프로덕션 상에서 여러 차례 회의와 도심을 거쳐서 지금의 공간들과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나왔을 거라는 예상을 해봤는데 처음에 구상하실 때 이것만은 정말 충실하게 재현을 하고 싶었지만 프로덕션 상의 여러 이유로 그 시대의 재현이 좀 아쉽게 빠진 부분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빠졌다기보다는 원래 생각했던 규모보다 줄인 것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제일극장 이제 간판과 그림 포스터와 낡은 건물을 아무래도 여기에 CG가 들어가는데 합성이 좀 용이하도록 넓지 않은 사이즈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이제 마지막에 눈이 내리는데 계단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넓은 샷을 뒷모습으로만 찍었어요. 근데 한번 넓은 샷을 이제 경환이 망설이다가 운동장이 재민이 잘 안 보이지만 톡톡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구현하고 싶었는데 아예 이제 실제로 꿀티 그리는 과정에서 지웠어요. 그냥 이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걸 그랬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환을 보면서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이 인물이 질문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묻는 걸 별로 주저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를테면 왜 나한테 잘해줘? 같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를 말하자면 좀 괴롭히는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기한테 그러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답을 들었을 땐 고작 그런 이유로 나를 괴롭혔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이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경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 같이 경환이가 언뜻 보기엔 굉장히 약하고 소심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아이거든요.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경환이의 그런 지금 외부 상황들이 되게 고등학생 남자 애가 좀 견디기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수차례 있는데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끌고 가는 점에서 이 친구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소심하고 뭔가 내향적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내면이 굉장히 강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연기를 임했던 것 같고, 저는 항상 연기를 할 때 인물한테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환이가 우는 장면이 있으면 경환이가 왜 울까? 경환이가 화를 내는 장면이 있으면 경환이가 왜 화를 낼까라는 질문을 항상 인물에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할 때마다 경환이가 이제 굉장히 강한 아이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궁금해지는데 신현자 배우가 캐릭터에게 왜 그럴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표정을 왜 지을까라고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그 왜는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 오늘 굉장히 영화제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되게 지금까지 봤던 영화제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굉장히 무게감 있는 영화제처럼 느껴지고, 좀 이렇게 관객분들도 굉장히 저를 이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계셔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답변을 드려야 할 것만 같은 편하게 해주세요. 기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랑 방에서 제가 처음으로 경환이가 작품에서 가장 큰 데시벨을 올렸던 장면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경환이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던 장면인 것 같아요. 경환이가 이토록 소리를 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경환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엄마는 뭐 지금까지 왜 나를 모르나 이런 대사들을 하는데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시인 장면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찍기까지 촬영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촬영을 찍으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가장. 저도 방금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 공간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위치랑 그 관객 여러분 올려다보고 있고 관객 여러분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우가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하는 긴장을 편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로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 혹은 노래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야기라고 이 너와 나의 오픈을 아주 짧게 축약해서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노래라는 소재를 떠올리시게 된 건 우리가 어떤 시절을 생각할 때 혹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가장 그것을 빠르게 소환하는 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인지, 어떻게 그 음악을 매개로 생각하셨는지, 아무래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영향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 그 계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처음에 한 2011년 1월쯤에 이제 단편형 시나리오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중학생 시절에는 일본 노래가 정식 유통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영화상이 2000년처럼.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음지에서 음악을 듣는 비밀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봐야라고 생각하고 쓴 게 시나리오였는데, 단편 이걸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시나리오가 반응이 괜찮으면 저희가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꼭 그래야겠다 하고 내줬는데, 그 다음에 2014년에 장편 시나리오 수업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마라톤에서 지금 윤지호 작가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신업 두 개랑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못 써서 지금의 너와 나의 오분 단편을 시놉시스로 급하게 써서 냈는데, 이제 선생님이 시놉시스를 읽고는 지겨울 정도로 뻔한 독립영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로 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15년 1월에 처음 일본을 완성했거든요. 근데 왜 얘기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기는 일본 음악을 소재로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을 예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노래들의 가사가 주인공들의 상황이나 심정이랑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학교에 눈이 내리고 시나리오상도 그런 식으로 약간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감정을 상상하면서 쓴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음악의 가사를 읽으면서 쓴 부분도 있어서 서로 작업을 할 때 음악이랑 시나리오가 상호보완적으로 이 영화 작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를 보셨던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반전이 있네요. 지겹도록 뻔한 시나리오니 이걸로 써보라라는 굉장히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재미있는 또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남잖아요. 왜 글로브로인가? 감독이 글로브의 노래를 심취해 있었던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영화로 나의 음악을 중심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일 것만 같지만 프로덕션 상으로는 저작권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얼마나 복잡했을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또 저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인데 글로브는 선택 이후에 사용을 허락했는지도 궁금하고 이 음악을 또 밴드 음악으로 부르셨던 이유도 포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J-pop 제가 2001년에 들은 J-pop은 오타데이크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데 좀 세계가 달랐어요. 글로브는 사실 90년대 중반에 인기가 많았던 그룹인데 근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써야지 하고 결심할 때 글로브의 디파처스에 꽂혀가지고 계속 듣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글로브의 이야기가 써야겠다 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나리오를 다 쓰고 보니까 글로브 노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월 이후로 이제 음악 저작권 대결해야 되고 2001년 시대극이고 여러모로 예산 같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독립영화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덮어놓은 시나리오였는데 이제 2022년이었어요. 다시 떠오른 게 그때는 독립영화도 제가 규모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됐고 저도 이 프로젝트를 어쨌든 연출로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당사자라면서 그래가지고 우선 저작권을 해결해야 뭐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무작정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일본 회사를 음악 저작권뿐 아니 저작권이 세 가지인데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저작 인격권이 있고 마스터권이 있는데 저작권은 이제 한국 문자협에 연락하면 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일본의 승인이 나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연락을 해서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글로벌 노래를 쓰려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살짝 그쪽에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너무 쓰고 싶은데 나 독립영화는 그 태국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봐요. 근데 어쨌든 의외로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승인도 되게 오래 걸 줄 알았는데 3개월 안에 승인이 났고 그리고 횟수에 따라서 사실 상업영화는 비용 천문학적으로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가끔씩 이제 듣기로는 글로벌 멤버가 이 영화를 뭐 궁금해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럼 아직 영화를 못 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봉을 하면 또 어떻게든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배우들은 이 장면을 어떤 장면들을 영화 같고 어떤 장면들은 좀 연속성을 가지는 뮤직비디오 같은 촬영처럼 했을 것 같은데 그 경험도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 글로벌 가수님들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저희의 그 장면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씬들을 찍을 때 뭐 재민과 경환이 약간 알콩달콩 하는 씬, 데이트 씬이라고 해야 되나? 데이트 씬들도 있었고 뭐 제가 막 뛰는 장면도 있었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었고 사실 뮤직비디오를 찍은 경험이 없진 않았어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영화 촬영할 땐 대사가 보통 많지만 뮤직비디오나 이렇게 저 이번에 글로브 디파처스나 플레이시스 찍을 때 장면에서는 대사가 없이 저희 행동들로만 음악이 입혀져서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찍을 때 굉장히 영화 안에서 또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기분이어서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험 오타쿠 취급을 받잖아요. 무언가에 깊이 꽂혀있는 사람을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는 말들이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상황에서도 가끔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마음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에 아주 깊이 심취하는 사람이었죠. 네, 저도 조금 오타쿠적인 면이 있거든요. 경환이처럼 뭐 일본 음악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스포츠 중에 배구하는 것도 정말 강적으로 좋아하고 제가 굉장히 깊이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경환이처럼 완전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면에서 물론 경환이랑 꽂힌 건 다르지만 어쨌든 꽂혔을 때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환이랑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이지만 그럼 최근에 그렇게 가장 깊이 꽂혔던 것이 무엇인가요? 최근에요? 최근에는 그 제가 배구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요즘 또 학교 이제 고3 입시도 중요하긴 한데 학교 대항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사실 고3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뭐 빠져있고 보다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한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있어서 고3 오타쿠를 하고 있습니다. 고3 입시에 대한 오타쿠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들으시면 아주 만족할 만한 답변을 지금 해주셨어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장면들은 좀 섬세한 감정의 결들로 계속해서 이 영화가 레이어를 쌓아나가는 와중에 딱 하나 물리적으로 배우들이 굉장히 고생했겠다 싶은 장면이 있었어요. 다른 고생도 물론 많았겠지만 롤러코스터 타는 장면. 이거는 촬영 현장을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 번 촬영을 했어야 했고 또 경환의 입장에서는 관찰하는 시선으로 타야 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흥과는 완전히 다르게 연기에 임했어야 하는 고충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촬영은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제가 사실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롤러코스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막 놀이공원 가면 친구들은 막 사진 찍으러 가도 저는 사진 찍을 시간도 아깝다. 줄 서자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걸 타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연속으로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었거든요. 이월드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인데 근데 또 경환의 지금 감정 그 상황에서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로우 지점이었어서 그걸 오히려 행복함에 감추는 게 더 어려웠었고 사실 저보다는 그 재민 역할을 연기한 우석이 형이 굉장히 재민 역할이 감정 터뜨리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형의 연기에 방해되지 않게 최대한 요신하게 경환의 감정을 이제 이입하면서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신현서 배우는 너무 즐겁게 촬영했다고 했는데 감독님 재민 역할 현우석 배우 롤러코스터 촬영을 즐겁게 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는 날 제가 모니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롤러코스터에 카메라를 들고 그걸 타면서 찍고 있는 거랑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카메라로 방금 찍은 고속 촬영 영상을 느리게 볼 때 이게 쓸 수 있겠다 하면은 중간에 컷하고 다른 컷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씬을 찍었는데 가장 다행인 건 저희가 아마 앵글별로 총 10번 혹은 그 아래로 이제 탑승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편집할 때 이제 필요한 소스들이 다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안심했던 게 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사담이지만 이제 현우석 배우님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답답하면 뭔가 해줘야지.
보기 쉬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소리를 즐기기가 좀 어려우셨겠죠? 영화가 좀 더 애틋해지는 것은 후반부의 그 감정 때문인 것 같아요. 훨씬 진폭되는 무언가는 바로 어른이 된 경험이 등장을 하기 때문인데 언젠가 그 기억이 조금 그립고 소중한 것이 됐을 때 좀 미화되는 과거의 기억들 같은 것이 있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너와 나의 5분 한없이 뭉클한 이야기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버스 장면도 이 영화의 마지막 여운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른이 돼서 다시 이 시절을 돌아본다라는 그 후반부의 어떤 컨셉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떠올리신 거였나요? 아니면 쓰다 보니 이런 장면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좀 추가를 하신 걸까요? 네, 처음 장면에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재민이 남긴 인터넷 흔적을 경환이 발견해서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가 뜨고 경환이 계속 새로 고침을 하는데도 새로 고침을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는 게 원래 엔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경환이 20대 한 중반 설정이었는데 제가 만약 20대 중반 때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전 되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나리오상에서 이제 경환이 40대가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경환은 이제 사랑하는 상대도 있고 또 어머니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이제 사회에 나름 잘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비록 느끼는 했지만 재민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너무 아쉽거나 안타깝다기보다는 물론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내가 2001년에 진짜 우울하게 상처만 받으면서 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재민도 자기처럼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나이를 먹은 캐릭터로 설정을 바꾸니까. 예, 그래서 엔딩은 사실 같은데 느끼는 감정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시절에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나 후회의 감정이나 아니면 상처 같은 것들이 꼭 동시기에 회복되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언젠가의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고 언젠가의 나를 돌아보기도 하게 되는 게 인생의 레이스에서 펼쳐지는 순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감독님께 제가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인터넷 페이지가 자세히 보면 문구가 바뀌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나빠오는데 이후에 그게 스틸리밍으로 바뀌는 구성이 나오는데 이 역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떠올리셨던 문장의 변화인가요? 영어 제목은 원래 없었고요. 원래 제목은 이제 너와 나의 5분이 아니라 찾을 수 없습니다였는데 제가 이 영화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는 독립영화로 찍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약간 많이 단편으로 추격된 영화를 만들었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그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한 다음에 제목을 한글 제목을 보시면서 이제 너와 나의 5분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영어 제목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한글 제목이 있으면 영어 제목을 좀 직역하기보다는 부제 느낌으로 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단편 찾을 수 없습니다는 403 아파운드였는데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약간 비유적인 느낌으로 404 스틸 리메인이라는 연재를 붙였습니다. 네, 관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뒤쪽에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 배우님 각각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홍합 캐스팅이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주저할 거 없이 다양한 배우들이 나와서 좋은 연기를 펼치셨는데 그것에 대한 캐스팅 비하인드가 궁금하고요. 배우님께서 그 영화 찍었을 때 대구에 처음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사투리 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투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감독님도 계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그리고 배우님께서는 그 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영화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캐스팅 비화라고 하면 일단 우리 현서 배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드디어 찾았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오디션을 봤을 때 100% 가까이 만족하는 배우가 한 명도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현서 배우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보고 작별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촬영 감독이랑 오늘 바로 연락하면 그렇지 뭐 이런 대화였고요. 그래서 일부러 하루 이틀 좀 뜸을 들이다가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제인 역할의 현석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시사회장에서 이제 빅3 영화 시사회장에서 인사드리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일진 약간 가출팬 두목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이제 영화만 봤을 때 거친 느낌의 그런 연기를 많이 하는 배우분인가 보다 했는데 용산역 광장에 보면 흡연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석 배우님과 그 우석 배우님 매니저처럼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우석 씨가 곧 담배를 피시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매니저분이 짐 가방과 옷을 맡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석 씨는 가방 들고 있고 매니저가 담배 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뭔가 영화랑은 상반된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에 시나리오를 냈고요. 우석 씨가 꼭 정정해 달라고 했던 게 매니저가 아니라 그날 도와주러 온 친구였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는 마지막으로 이동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영화 독립영화 한 편을 출연을 했는데 단역으로 그때 이동희 선배님은 제가 좀 특이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친분을 좀 쌓기도 하고 제가 만든 단편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너 하나의 오후를 쓰고 난 다음에 제천에서 제가 제작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시나리오를 볼 수 있냐 해서 보내드렸는데 읽자마자 선뜻 출연을 해주시겠다고 뭐 이런 뒤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게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석 배우에게도 그날 당장 시나리오를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 보내면 좀 그렇지라는 생각에 들지 않았을까 싶고 작전 연기에 대한 질문도 주셨죠. 사투리 말하기 전에 제가 좀 감독님한테 해명할 게 있는데 해명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관객분들에게 감독님은 저를 이제 딱 오디션에서 보자마자 100%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이 굉장히 포커페이스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 표정 변화가 많이 없으세요. 저는 처음에 딱 오디션 갔는데 감독님을 처음 봤으니까 보통 이제 오디션에 가면 저한테 좀 마음에 드신 것 같으면 되게 많이 웃으신다든지 좀 이러한 그런 리액션이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보셔서 내가 조금 내 연기가 좀 별로였나? 마음이 좀 안 들으셨나? 그래서 끝나고 아버지한테 감독님이 딱 기다리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난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제 전화가 오셔서 되게 놀랬던 적이 있었고 사투리는 얘가 선생님이세요. 저희 선생님. 감독님께서 사투리를 다 가르쳐 주셨었고 저는 사실 처음에 사투리를 생각했을 때 약간 이게 뭐라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되게 억양이 깊은 되게 조폭 같은 사투리인 줄 알고 근데 이거를 경환이 같이 세심한 캐릭터가 막 뭐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사실 그거 아니라고 딱 말해주셨어가지고 감독님이랑 경환이가 쓸 법한 경환이처럼 좀 섬세하고 되게 그러한 남자아이가 쓸 법한 사투리를
찾으려고 그런 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우석이 형이랑 항상 감독님 앞에서 사투리로 씨름을 하다시피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중에 하나는 지금 감독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는 분이 여러분을 네, 오해하셨습니다. 언뜻 보시면 굉장히 뭐 졸린 것처럼 보이시죠.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굉장히 지금 즐거우시고 행복하시고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캐스팅 때 보면 웃었어요. 아니 진짜 이게 저는 진짜 이게 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느낌이 있잖아요. 아 뭔가 이 내 앞에 있으신 분이 나를 뭔가 좋아해 주신 것 같고 나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시니컬하시고 약간 표정이 이 친구 뭐지 하는 표정을 계속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되게 많이 떨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좋다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밀당의 고수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그 이동희 배우와 출연 영화 나온 형수로 감독님의 어쩌면 노래 헤어졌는지 모른다는 말씀하신 거겠죠? 배우로도 또 각종 활약을 여기저기서 해주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출연자들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도 있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까요? 그럼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저는 그 로비 무대 인사에서 어머니 배우님한테 이남 배우 어머니라고 했다가 간택을 돼서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셀카도 찍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좀 독특한 표정이라서 좀 오해를 했었는데 남자 그래서 그때 많이 기뻤었구나 그런 오해를 좀 풀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우연히 영화제 알고 또 감독님이랑 그 배우분이랑 같은 분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예매를 해서 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사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탄탄하고 그 넷플릭스 한 8부작 시리즈를 본 것처럼 그런 그 느낌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 작품에서 가장 신경 썼던 그 장면 이거를 좀 관객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 그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배우님도 가장 좀 고민하고 신경 썼던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제대로 구현된 장면 중에 하나를 꼽기가 살짝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걸 말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경환이가 눈이 올 때 운동장으로 달려가고 버스에서 헤어질 때 눈이 내리는 장면들이 그래도 좀 구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예. 네, 저는 경환이가 인물마다 보여지는 그 텐션들을 좀 다르게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살다 보면 제가 엄마랑 있을 때 그 텐션과 중간에 사는 거 있을 때 텐션이 다 다르잖아요. 친구들과 있을 때 텐션. 경환이가 지금 이 극에서 소울 도겸 같은 진짜 그냥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있었고 어머니랑 있을 때도 있었고 좋아하는 재민이랑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경환이의 그 미묘한 텐션들을 좀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텐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2차 관람을 통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또 관객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사실 엄하늘 감독님이 오늘 관객 선물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받으셨다고 하니 받지 않은 분께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거는 그냥 아마 욕심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3번 보신 분 계실까요? 3번 보신 분이 한 분이 아닌데요 지금? 네. 그러면은 진짜 먼저 드신 것 같아서 네. 선물을 준비했는데 3번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항상 관객을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 계신데요. 그리고 어떤 선물인지 소개. 오늘 현석 배우님 못 오셔서 우석 배우님하고 현석 배우님 사인을 담은 글로시를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혹시 괜찮으시면 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밖에서 CD 선물을 드렸는데 CD 플레이어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걸 했는데 어떻게든 꼭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클레 영화제에서 너와 나의 5분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까지 가지셨는데요. 오늘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방금 전에 세번 보신 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놀랍고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저희가 약간 차분하게 올해 하반기에는 개봉을 하기 노력 중인데 무사히 잘 개봉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때도 많이들 관람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용산 아이파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개봉을 하게 된다면 독립영화다 보니까 상영관 개수나 뭐 그런 것을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봉 때까지도 또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신문서 배우님은 시험 잘 보시고 네, 내일부터 수요일 시험이 무사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마리클레 영화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